조용! 조용! 안녕하세요. 옆자리 남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공부를 즐겁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재생하시기에 앞서서 제 영상은 이제 1.5배속 정도 되는 속도로 재생이 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공부를 즐겁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째로 공부를 즐겁게 하는 상태가 돼야 집중력, 이해력, 암기력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부 방법은 비정상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이북에서 참고해서 제가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기분 좋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과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는 차이가 있겠죠. 일단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기억을 관장하는 기관인 전두엽과 해마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해력과 집중력과 암기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코르티졸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서 기억력과 이해력 그리고 암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이 공부를 해도 시간 대비 효율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을 하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필기구를 사용해서 공부를 한달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해서 그 과목을 한달지,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자기가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을 최소한 7가지를 써보래요. 7가지를 써서 내가 이렇게 하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겠다라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스스로가. 만약에 공부를 즐겁게 하는 아이디어 7가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너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만의 방법은 무엇이니? 라는 식으로 공부를 즐겁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험 공부를 시작하는 그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이왕 하는 공부라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처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공부 자체를 즐겁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공부를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걸 붙잡고 할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아무리 공부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효율이 안 나오고 능률이 떨어지겠죠. 뭐 또 예를 들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뭐 모의고사를 자주 보지 않는다. 모의고사라는 거는 일종의 테스트니까 그 테스트에 대한 압박을 벗어나서 조금 줄인다거나, 아니면 공부 장소를 바꿔가면서 카페에서 한달지, 뭐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공부를 한달지, 뭐 이런 방법도 있겠고, 뭐 목표 점수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렇게 공부를 즐겁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보상을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상을 왜 줘야 되냐? 보상이 있어야만 그 보상을 받고 공부 자체가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고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저녁에는 치맥을 먹는다, 아니면은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간단하게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일주일간의 그 힘들었던 공부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 이런 즐거운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목표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자신이 목표로 하는 공부에 대한 스스로의 동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정한 목표에, 스스로 정한 공부량과 스스로 정한 공부 방향에 의해서 자기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의지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이 귀한 청춘에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학원에서 썩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을 자기 스스로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시켜서, 엄마가 하라고 해서,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라는 동기부여와 목표 설정이 있게 되면 당연하게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왜 이 목표를 설정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즐겁게 하는 방법 7가지를 썼듯이 목표 설정을,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7가지 정도 적어 보십시오. 7가지 정도 적어 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 자신의 학습에 대한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성장에 대한 자각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장이 느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다 라는 걸 느끼게 되면 문제가 있겠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인풋을 그렇게 그만큼 집어넣었는데 아웃풋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공부에 대한 집중도, 흥미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자신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부한 만큼, 인풋을 집어넣은 만큼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오고 자기가 매일매일 성장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합격의 확률을 높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공부에 대한 집중력과 이해도, 암기력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합격 확률은 높아지겠죠. 또한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생기는 슬럼프나 아니면 심리적인 불안감, 외로움 같은 것도 공부에 대한 성장을 자각함으로써 그것을 상쇄시키고 오히려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부의 성장을 자각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내 모의고사 성적이 50등에서 30등으로 올라갔다 라는 것은 타인의 컨디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인과의 비교는 적합하지 않고 오로지 내 자신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성장이 느껴진다면 그 기쁨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교를 대상으로 삼게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타인과의 비교를 하게 되면 자신이 한참 모자라 보이게 됩니다. 수험생은 누구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교 대상을 만약에 수석이나 최연소 합격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한참 부족하게 본인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분들과 비교를 통해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과의 비교는 그런 부정적인 동기부여나 부정적인 자괴감,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해서 성장을 자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자신이 성장한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본인이 3가지 정도를 써보세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을 예로 들면 나는 이 법인세, 가산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잘 알게 되었다. 관련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되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명확해졌다. 라는 자기가 공부한 과목에 대한 피드백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자기가 성장하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본인의 실력이 올라갔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불안감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수험생에게 있어서 자신감은 자기가 공부를 그동안 성실하게 했느냐에 대한 자신감이 있겠고, 성실하게 함에 따라서 자기 실력이 올라갔다, 자기가 합격할 만한 실력이 됐다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에 또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런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합격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자신이 성장한 점 3가지를 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날마다 1가지씩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2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3가지를 다 쓰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성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측정하지는 마세요. 그 시간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게 불완전할 수 있어요. 공부 시간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정말로 집중해서 공부를 한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는 측정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제외하고 어제보다 오늘 성장 메모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가 이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자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단계는 공부에 대한 고통을 제거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고통을 제거해야 우리가 더욱 능률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학습의 효과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감정에 맞는 즐거운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고, 그 감정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7가지 물음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자기가 찾아보고 모자라면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데, 공부에 대한 대가, 즉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물음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물음이 있어야 자기가 이 공부를 함으로써 얻는 보상을 인지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상태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보상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면 공부 자체가 즐거워지게 된다 라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7가지의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7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려보고, 만약에 7가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이 공부를 원하는 게 맞는가 라는 물음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내 공부에 대한 성장을 자각하라. 성장을 자각해야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계속돼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성장이라 함은 시간의 성장이 아니고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성장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자각하게 되면 더 즐거운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3개 정도 내가 어제보다 성장한 점이 무엇인가를 써보는데요. 처음에 3개를 다 못 쓴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나가 익숙해지면 2개, 2개가 익숙해지면 3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오늘 내용이었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 지인 중에 회계사 시험을 어린 나이에 한 번에 붙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회계사 시험이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던 해에 동차로 한 번에 붙었습니다. 1차 합격자 수가 뽑는 회계사 인원보다 적었던 그 어려운 시험이 있던 해에 그 친구는 동차 합격을 했는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너처럼 단기간에 빨리 합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친구는 모든 공부를 할 때 그 긍정적인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해요. 무슨 상황에서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에 자체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닐 수도 있고, 공부가 잘 되면은 그거에 대한 또 고마움을 느끼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즐겁게 공부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열공, 질공, 빡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질공이라고 생각해요. 질공이 되면 열공과 빡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그럼 즐겁게 공부하는 게 좋은 공부 방법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즐겁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러 가야겠죠. 중요한 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자체로도 스트레스가 될 테니까. 그러면 또 영상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재밌게 공부하러 가봅시다. 열공, 질공, 빡공,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